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세상이 바뀌면 무기체계 바뀌는데 적응이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 중국이 하는 거에 우리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시작을 했다. KF11의 어떤 유무복합 체제가 결국 2030년도 전후로 해서 완성이 될 것이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공개한 스텔스 저피탄 무인편대기 주목할 만한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근데 사실 관심이 없어요. 왜냐? 이 소위 Z화된 제트 엔진을 소형 제트 엔진을 장착해서 스텔스 디자인을 하고 비행을 시킨다. 오히려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 이게 뭐 유무복합을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는 아니면 그 CCA라고 데리고 다니는 전투기 무인여기 개념은 오래됐고 이게 이미 미국이 대테러 전쟁 수행할 때 시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 2002년도에 미국의 보잉사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로키드 마틴. 상당히 어떤 당장 이게 실천화될 것처럼 이 무인 제트기가 물론 그 당시에 CCA라고 이제 하지는 않았는데 토대는 그때 이미 있었죠. 근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거를 이제 실전 배치 양산을 해서 도입을 해서 전투 무기로서 전투기 개념에 아직 안 됐어요. 2002년도 시작은 발제가 돼서 그때 꽤 저희가 월간지를 다루면서 접하는 정보들, 소위 이제 제공되는 자료들, 그 당시에는 이제 CD에 담겨진 그런 이제 컴퓨터 그래픽 사진들. 그래서 월간지 많이 다뤘는데 바로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상당히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근데 벌써 20여 년이 지났잖아요. 24년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이거 미국도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많은 개념은 계속 소개를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현재 최초 실전 배치가 일본 주일 미 해군의 항공모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보잉사제 스팅레이. 이게 24년 전에 있던 개념이 이제서 양산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올해 2025년도에 일본 요코스카 주도하는 항공모함, 그다음에 이와쿠니 그 함재기 부대 거기다 배치할 줄 알았는데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개념은 얼마든지 세미나장이나 뭐 여러 가지 자료에서 그래픽 가지고 설명하고 그렇게 인해서 그 설명을 해주고 뭐 세미나를 열고 그다음에 업체하고 연동돼서 돈벌이 할 사람들 많아요. 소위 박사님들, 교수님들. 근데 뭐 벌써 20년 지났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완전 실전 배치로 들어가서 어떤 실전 사례도 있어야 돼요.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는 다 프로펠러 방식의 무인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폭들은 뭐 다 요만 작은 거고, 그다음에 콥타 개념이고 좀 딱 다른 거고, 이게 어떤 추진 방식이. 이게 이제 제트화된 게 실전 사례가 이제 생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전쟁이 이제 조만간 가까운 장래에 아주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면 투입을 해보겠죠. 미국도 투입을 해보고, 뭐 중국도 몇 가지 있으니까. 유럽도 있어요. 20년 전부터 개발했던 것도. 근데 그게 실전 배치된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기존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의 콥타 중심이 아니면 자폭 드론, 물론 이제 뭐 RC 비행기처럼 이제 장거리 비행을 엥 날아가서 폭격부터 했죠. 자폭하니까. 근데 그 근본 개념은 뭐 2000년 때부터 있었던 거고. 그거는 별도로 배치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실전 사례가 등장을 해야 된다. 사용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CCA로 바로 넘어가겠죠. 근데 그 시간도 2030년대 빨라야 30대 초반이고, 근데 대한민국이 이 부분을 이제 소홀히 했다가 부랴부랴 지금 서둘러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존에 엔진 기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돈, 예산, 개발 예산도 투입되고 업체도 열심히 해야 되고, 왜냐면 기존에 프로펠러 방식의 무인기, 중고도 무인기, 차기군단 2 사실상 다 실패했잖아요. 그 시간 많이 줬는데 2004년, 5년부터 그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중고도 무인기, MUAV 딱 일식 한 세트 공군에 납품하겠다고 이제 뭐 공장 뭐 차려서 뭐 대량 생산도 아니고. 뭐 튀르키예는 그런 종류가 많은데 대량 생산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가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이게 이제 실제 가동 배치가 되고 생산 배치가 되고 가동되고 실전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딱 그 상태까지 가려면은 이것도 역시 엔진 개발 같은 개념을 보면 아주 짧게 잡으면 10년, 2035년 또 되지 않을까. 실전 부대 뭐 생긴다든지, 지금 당장 현재는 개발, 엔진도 별도로 개발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뭐 의미 있는 거는 이거를 우리도 손을 댔다. CCA도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바뀌면 또 무기체계 바뀌는데 적응이 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이제 의미를 이제 갖는 거지. 이게 뭐 대단합니다. 뭐 다른 유튜브에서 이걸로 다 전쟁 끝납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제발 좀. 그래서 뭐 하루 이렇게 해서 뭐 썸네일 만들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줄 아시는데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검증, 확정할 게 되게 많고, 돈도 꾸준히 국방 예산에서 아니면 업체 일부 예산도 투입돼야 되고, 아니면 산적을 했는지 이게 다 투입 연동이 돼서 2032년부터 뭔가 실체가 드러나고, 이거 좀 실용화 생산할 수 있다. 뭐 2032년부터 기점이니까 30년대 뭐 초도 배치를 했다는지 급하게 뭐 북한의 위협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다음에 KF11이 같이 연동 비행하는 거는 아마 이번에 아덱스 때 성남 상공에서 KF11 이제 비행되잖아요. 지나가면은 복적이라든지 뭐 단적이 옆에 그냥 비행할 수 있는 거, 이게 뭐 실제 컨트롤에서 어디 가서 박어라 뭐 전투해라 이게 아니라 같이 별도로 비행하는 거. 이러면 이제 벌써 개발이 끝났어? 이제 양산할 수 있겠네? 그런 돈을 타내기 위해서 아주 체계 개발, 탐색 개발 다음에 체계 개발
가기 위해서 비행을 하고 지나가면 이제 언론에서는 뻥 튀게 해가지고 당장 배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들 하지 마세요. 이 무기체계 개발 중심으로 보면은 그 용어들을 보세요. 방서청에서 이번에는 뭐 탐색 개발이 끝났습니다. 무슨 개발 뭐 영어도 쓰면서 좀 알아보지 못하게 일부러 단계별로 엄청 많잖아요. 로드맵에 보면은 그거에 아마 시작일 것이다. 근데 상징적으로 돈 좀 주세요. 이거 실전부대 배치 빨리 하려면 돈 좀 주세요. 정치인들이나 이제 관계자들, 실무자들이 봤을 때는 예산 집중해야 되겠네. 다른 사업은 죽이고 기존의 무기체계는 이제 필요 없다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일반적인 좀 뭐 저급한 용어로 해서 쇼를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앞으로 많이 걸리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미국이나 유럽, 뭐 중국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시작을 했다. 이제 그런 정도의 긍정적인 생각. 앞으로 더 봐야 되는 로드맵을 하나씩 제대로 완성이 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은 KF-21 전투에 관심 이제 두신 분들이 좀 살펴보시겠죠. 지금과 달리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신랄한 댓글들이 달릴 수 있고 지금은 좀 그렇게 보여주면 방사청 중심 공군이나 이런데 카이 대안하고 보여주면 그 바로 뭐 실전 투입하는 휴전선에서 뭐 좀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아니라 미국도 그런 무인 그 항공기 체계가 이미 뭐 6.25 전쟁 때부터 한반도에서 실전 사례가 있어요. 그 퇴역한 프로펠러 전투기 F6 헬캣 전투기를 자폭 무인기로 써본 적도 있고 근데 그게 일반 대세 이렇게 일반적인 무기체계로 들어오기까지 벌써 7, 80년이 걸렸잖아요. 무인 정찰기 뭐 파이로 날아서 발사하고 암살 무인기로 된 게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는 소형화된 IC 같은 개념의 콥타 가서 자폭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전에 이제 그런 기본 체계들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무기화시킨 거는 이제 얼마 안 됐는 그런 면에서 역사별로 보시면은 아주 막 100% 새로운 무기체계도 아니고 CCA나 이런 로우카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무인편대기 엄밀히 따지면 베트남전에서 RPV라는 이름으로 미군이 중국의 하이난도라든지 지금 원자력 잠수함 부대가 있는데 북베트남 영공 들어가서 정찰하는 거. 제트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뭐 C-130 수송기에서 이렇게 달고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돌다가 아니면 격추되거나 고장나 떨어지거나 그런 아주 비슷비슷한 사례는 이미 60년대도 있었고 그게 중간에 이스라엘이 80년대에 이제 백화개혁 그런 실전사례 개발해서 70년대부터 개발해서 이어받아서 원래 또 원조는 또 미국인데 그걸 또 크게 발전시키는 또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도 한국이 이제 시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했다는 데서 의미를 두어야죠. 제대로 된 무기체계 일원으로서 등장하는 거는 2030년대 초중반 그쯤에 이제 초도 제품들이 이제 본격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뭐 상당히 좀 시간상으로 빨리 보고 있는 거죠. 워낙 이런 급하게 새로운 무기체계를 서방 측이나 중처럼 빨리 갖기를 원하는 게 염원이 많기 때문에 압박을 이제 받죠. 개발하는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덱스 때 같이 이렇게 화면에 지나가는 보고 이제 과장된 기술로 나오는 거죠. 그런 게 지금 앞에 보이고 있어요. 한국형 무인편대기 개발은 기존 드론과 어떤 점이 다르나요? 기존에는 우리가 무인 정찰기에 뭐 사단급, 군단급이죠. 군단급 무인에 동시에 개발해서 배치한 거는 뭐 이미 다 끝나 있기 때문에 군단급 일형, 송골매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카이 이제 중심으로 만들어서 배치해서 개량도 했지만은 사단급 그건 대한항공에서 만들었죠. 근데 뭐 그렇게 특별히 좋은 그 무인 정찰기라고 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대대급이 있었고 뭐 그래서 좀 커가지고 이렇게 날려야 되는 이제 그게 아프간전에서 이라크전에서 사용을 해본 거죠. 단수 정찰이죠. 포대 이제 관측도 용도 있고 1차적인 용도로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서 배치했는데 제품들이 사실 좀 엄밀히 말해서 튀르키예나 뭐 다른 나라 비교해서 좋다, 아주 우수하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대대급, 사단급, 그다음에 군단급 2형은 실패했으니까 사실상. 그다음에 공군에서 발주했던 개발해서 받기로 하던 중고도도 사실 실패한 거고. 그 국방과학연구소에 아주 엄밀하고 높은 작전 요구도에 의해서 맞추지 못해서. 그래서 그 1단계가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프로펠러 방식의 속도 느린 무인기 시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일단락한 거예요. 사실 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업체라든지 국방과학연구소라든지 쓰라는 경험이 있으니까 바로 그냥 제트 무인기로 넘어가는데 디자인은 이제 앞으로 스텔스 시대니까 전투기도 그냥 스텔스 제트화를 시키자. 그리고 이제 또 편대비행 CCA 같이 동반 전투기 가서 AI로 통해서 나중에 인식을 시켜서 이제 자폭을 수정한다든지 뭐 유도를 한다든지 이제 그 시대로 빨리 진입하자. 어차피 지나간 거는 변대해봤자 뭐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고. 그래서 현재 엔진 포함해서 그 스텔스 제트화 시킨 제트 엔진 장착과 스텔스화된 게 본격적으로 시작은 됐어요. 근데 이제 성과를 봐야 되겠죠. 그 종류가 안에서 나눠지니까. 그리고 이제 AI 자체가 어느 정도 범위에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이거 숙제는 이제 여러 종류 복잡하게 남아있죠. 근데 어쨌든 도전을 시작을 했다. 근데 이게 실전 배치, 육군이든 공군에서 하려면은 아마 2035년 이것도 엔진 개발, 우리 일반 전투기 KF-11 뭐 이후에 뭐 KF-22 뭐 블록 3 전투기 엔진 개발하는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발제가 돼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2035년도 지나야만 뭐
어디 수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근데 하여튼 뭐 저는 이거는 부정적이진 않아요. 하여튼 시작을 했으니까 10년 두고서 잘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죠. 그래서 수출 시장도 잘 나가서 우리 KFC하고 같이 뭐 비행을 시킨다든지 그런 기반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이제 좀 과장되게 보도하지 말라. 유튜브에서 아니면 일반 보도에서 너무 저기 크게 얘기하지 마라. 그걸 말씀드린 거지. 우리가 이게 개발하는 기술이라든지 가능성을 뭐 이상하게 부정적 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수록 조용히 응원을 하자. 그리고 발표하는 대로 잘 지켜보자. 왜냐면 방사청이 저희들 성과 실적을 내기 위해서 ADD를 못한 내용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간중간 발표 많이 할 거예요. 그때마다 응원하고 박수 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건 또 새로운 시작이다. 무인 분야는. 아무튼 뭐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과 돈은 좀 잘 주어져야 돼요. 대신 시간과 여유 있는 시간과 돈, 예산 이거를 좀 빠짐없이 잘 지원을 하면은 완성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KFC의 어떤 유무인 복합 체제가 결국 2030년도 전원해서 완성이 될 것이다. 긍정적입니다. 기존에는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